안녕하세요. 저는 딸아이 한 명을 기르고 있는 엄마입니다. 남편은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남편과 저는 결혼 1년 만에 별거를 하며 살았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인 줄 알고 공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시절에 만나 3년간을 연애한 후에 결혼했지만 결혼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그 남자는 항상 한탕, 한 방의 성공을 바라는 남자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맨날 모아둔 돈은 인터넷 도박, 고스톱 등등으로 다 탕진하고 그럴 때마다 맨날 술에 진탕 취해서 아이랑 저한테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죠. 여자 관계 당연히 더러웠죠. 제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끝끝내 결혼한 지 딱 9개월 만에 별거를 했네요. 초가집 같은 곳에서 시작한 신혼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돈 없어도 사랑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한 제가 완전히 어리고 바보 같았던 거죠. 뜨거운 물도 안 나오는 집이었고 비만 오면 천장에 물이 새어 들어왔는데 그곳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별거하고 양육비도 거의 못 받다시피 했으니 2배로 힘들었죠. 다행히 예전 공장에서 일할 때 알게 된 과장님의 도움으로 아이를 방 한켠에 두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혹여나 애가 울면 공장 일하는 사람들한테 방해될까봐 얼마나 속이 탔는지 몰라요. 다행히 기계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아이의 울음소리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안절부절 못했죠. 남편과는 연락이 뚝 끊기고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남편이 엄청 성공해서 외제차를 끌고 다닌다. 이런 소리가 흔하게 들리더라고요.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오전 교대 근무팀이 끝나고 저와 함께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죠. 제가 사는 곳이 공장이 모여있는 곳이라 식당에는 교대 근무가 끝난 사람들이 밥을 먹으러 북적북적 했습니다. 애 키우랴 일하느라 씻을 시간도 없었던 저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공장 동료들과 함께 우걱우걱 입에 밥을 우겨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당 안으로 전 남편이랑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공장 사람들이랑 들어오더라고요. 회색깔 공장 외투, 노란색 글씨로 떡하니 적혀있는 그 공장의 이름을 보니까 순간 움찔하더라고요. 그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남편과 별거하고 연락이 끊긴 채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도 않았고 그 공장 사람들이 저희 부부 이야기를 안주거리 삼아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까지 하고 다니는 게 저는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모자를 더 푹 눌러쓰고 빨리 밥을 먹으려고 흡입하고 있는 순간 그 공장 직원들의 대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거 들었어? 그 몇 년 전에 공장에서 남녀 둘이 눈 맞아가지고 사귀다가 애 가지고 나서 요 근처에 신혼집 차리고 사는 그 여자의 남자 있잖아. 아, 알지. 이제 막 걔네들이 몇 살이었더라? 애가 딸이라고 했나? 그 남편이 완전 양아치잖아. 딱 봐도 껄렁하니 맨날 쉬는 시간에 게임하고 도박하더니 누가 저런 거렁뱅이 데려갈까 했는데 아이고 공장에서 제일 순하게 생긴 처녀가 홀라당 낚여서 애를 가졌지. 그래. 아니 그런데 그 남자 그 머수마가 무슨 도박 사이트 운영? 무슨 모바일 어쩌고 하는 하여튼 뭐 불법적인 걸 운영했나벼. 그래서 떼돈을 벌었대. 아 거기서 들어오는 돈이 무슨 코인인가? 비트코인. 하여튼 그걸로 들어갔는데 이야 그게 꽁충 뛰어서 완전히 알부자 벼락부자가 되었다네. 어머머 세상에 마상에 그게 진짜요? 세상 나쁘고 고약한 놈이 더 독하게 잘 산다더니 완전 살판 났겠네. 아이고 배 아파. 그 거렁뱅이가 부자가 됐다고? 참 세상 모른다. 우린 이 나이 먹도록 암만 이래도 공장을 벗어나질 못하는데 기관지 다 망가지고. 아니 근데 자네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대? 그럼 그 자식 마누라랑 애는 완전 땡 잡았겠네? 아니 그게 내가 서울로 저번에 올라갔었잖아. 장례식장에. 그런데 그 형 빈소에 그놈 자식이 다 와있더라고. 형 빈소에 조문한 사람들이 전부 문신에 덩치가 어마어마하고 보통이 아니더라고. 잠깐 뒤로 담배 피러 나갔는데 그놈도 담배 피러 나온 거야. 그때 이야기 다 들었지. 그놈 그런데 뭐 센노랑 머리한 아가씨랑 같이 있던데요? 마누라랑 별거 하는 모양이더라고.
하긴 뭐 그놈 성깔에 돈 생기면 지 마누라 버리고 이쁜 아가씨랑 놀 법도 하지 참 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에 대한 소문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었던 거예요. 나는 지금 공장에서 쎄 빠지게 일하고 집에 오면 집안일하고 애 밥하고 숙제시키고 미치겠는데 남편이란 놈은 돈을 쓸어 다니면서 최소한의 양육비라도 안 주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도 않고 아예 나중에는 없는 번호라고 뜨더라고요. 이렇게 살 바에 그냥 이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어찌어찌 하다가 남편과 연락이 닿게 되었어요. 저는 당신 뭐야? 나한테 애 맡기고 도망가다시피 떠났으면서 그렇게 돈 쓸어 담고 있는데 생활비 한 푼 안 주고 다른 여자랑 놀아나고 있어? 그게 당신 인성이었어? 애한테 창피하지도 않아? 됐고 이번 주 내로 집으로 내려와. 이혼 도장 찍게. 지겨우니까 지긋지긋해 진짜 라고 하자 남편은 막 뭐라 핑계를 대더니 알겠다. 이번 주는 힘드니까 최대한 시간 내서 집에 한번 들릴게 라고 순순히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눈이 빠져라 남편을 기다렸는데 안 오더라고요.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연락은 없고 집에 오지도 않고 인내심이 폭발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반포기 상태로 있었는데 6개월째 되는 날 남편이 완전 산 거지. 그러니까 얼굴은 어디서 얻어맞았는지 퉁퉁 붓고 뭐 어디서 탄광에서 굴렀는지 까만 가루랑 먼지들로 새까맸습니다. 일 끝나고 애 데리고 집에 도착했는데 온 집안에 물건들이 다 나와 있고 새까만 신발 자국이 나 있길래 깜짝 놀라서 누구야? 라고 하니까 그 안에서 남편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뒷동네에서 나무 먹고 살고 있는 꽃거진 줄 알았습니다. 저는 아니 당신 뭔 불법 사이트 운영하면서 돈 쓸어 담았다면서 당신 이야기 이 공장 바닥에서 알 사람은 다 알 텐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벼락부자 됐다면서 지금 꼴이 왜 그래 대체? 라고 말하자 남편은 여보 나 지금 너무 급해서 긴 말은 나중에 하자. 이혼 이야기는 나중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해결되면 다시 이야기하는 걸로. 그리고 만약에 이 집으로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 어디 있냐고 물으면 절대 모른다고 하고 연락 안 한 지 몇 년 지나서 행방도 모른다고 해야 해. 알겠지? 집 대문 절대 함부로 열어주지 말고 꼭 이 집 털리면 난 끝이야. 알겠지? 라는 말을 남기고 허겁지겁 집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뛰쳐나가는 남편의 등에 대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인데?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정말 미치겠네. 라고 외쳤습니다. 그게 남편을 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경찰서에서 저를 찾는 연락이 왔어요. 형사님이 혹시 땡땡땡 아내 되십니까? 네 맞는데요? 왜 그러세요? 라고 하자 형사는 지금 남편분 사망하셨습니다. 빨리 서로 오셔서 간단한 조사랑 사망 처리 확인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저희 집에서 3시간이나 떨어진 낯선 지역에 남편의 사망 소식이 들려오다니 이상했어요. 어쨌든 저는 그곳으로 갔죠. 경찰서에 가서 형사님의 말을 통해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을 필두로 불법 도박 사이트 같은 걸 운영했는데 남편이 그 운영 사이트를 공범 몰래 매각하고 그 매각금을 현금과 금덩이로 챙겨서 도망간 거였답니다. 그러다 한번 잡혀서 매각금 대부분을 털리고 거의 초토화가 될 뻔하다가 다시 탈출해서 나머지 매각금을 이리저리 숨기다가 완전 거지꼴이 나서 저희 집에 잠깐 들린 거였어요. 조직들을 배신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남편을 찾으려고 했겠어요. 남편이 숨어있다가 장소를 들키고 도망치다가 트럭에 치여서 바로 즉사한 거였습니다. 그냥 이 모든 게 너무 놀라웠고 당황스러웠어요. 슬픈 감정보다는 이게 실화가 맞나 싶었습니다. 경찰 쪽에서도 안 그래도 이 사이트 관련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남편분 사망으로 남편분에 대한 수사는 종료되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남편분에게 범죄로 생긴 수익금을 받은 게 있으면 실토해야 한다. 나중에 처벌받는다. 그렇게 추궁하니까 저는 말했죠. 절대 없다. 우리 집 한번 와보시라고. 거의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화장실에서는 뜨거운 물도 안 나오고 비 오면 물 새고 그런 집에 살고 있다.
공장에서 일하느라 손톱 사이에 여자가 기름때가 끼어있고 하루에 샤워는 3번을 해도 기름 쩐내가 안 빠지는데 억울하다 하면서 통장 까보라고 했죠. 그리고 남편 장례 치르면 조직 사람들이 와서 행패 부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충고를 받고 장례 안 치르고 바로 남편 화장시켰어요. 사는 내내 위태위태 하루살이처럼 살더니 정말 하루살이처럼 반짝하고 가는구나 싶었습니다. 오만정이 다 떨어진 사람이라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생각보다 무덤덤하더라고요. 그냥 애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생각뿐이었어요. 남편의 사망 소식이 예전 공장 일하던 사람들 귀에까지 들어갔고 소문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습니다. 뭐 도박하다가 소리 소문 없이 조폭들에게 잡혀서 산에 묻혔다 등등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퍼져나갔고 주변에서 저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하며 제 일을 해 나갔어요.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이 동네를 떠나고 싶었는데 돈도 없었고요. 그렇게 귀 닫고 그냥 묵묵하게 살아갔어요. 그렇게 한 해, 2해 지나자 애도 커서 초등학교 들어갔고 저도 숨통이 좀 트였죠. 그렇게 지내던 중 저희 집에 홍수 피해로 침수가 되었어요. 워낙 허름한 집이고 거의 몇십 년 전에 만들어진 곳이라 곳곳이 문제였는데 비 올 때마다 대충 테이프로 땜빵한 게 물폭탄이 내려서 천장이 떨리고 바닥 배수가 막히면서 완전 물바다가 되었어요. 이불이며 옷이며 할 거 없이 전부 싹 다 물에 둥둥 떠다녔고 진짜 아수라장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허리까지 물이 차서 감전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가 물건을 챙겼습니다. 그렇게 홀딱 젖은 몸으로 간신히 동네 체육관에 마련된 임시 거처에서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렸어요. 정말 이틀 내내 비가 억수로 내리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반짝 해가 뜨더라고요. 물에 빠진 집을 들어갔는데 정말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집 안에는 전부 쓰레기가 들어와 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지원 나온 사람들과 함께 종량제 봉투에 물건들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쪽 뒤에 작은 창고에서 지원 오신 분이 소리치는 겁니다. 이거 옥색깔 나무 상자 뭐예요? 엄청 무거운데 이거 버려요? 아니면 빼놓을까요? 하길래 제가 가서 뭔지 보았죠. 처음 보는 건데 그냥 버리라고 하려다가 아니요, 일단 여기 냅둬요 하고 한쪽에 두었어요. 대충 물건 정리하고 싹 다 쓸어내니까 좀 낫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다 가고 저는 남은 물건들을 다시 정리했어요. 그런데 아까 본 초록 상자가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뒷창고로 가서 그 초록함을 연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금괴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갑자기 진짜 도대체 뭐야? 하고 벙벙해 했는데 그 안에 남편이 써놓은 메모장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여보가 봤으면 난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내가 이번에 사이트 판 돈의 일부를 바꾼 금괴니까 내가 죽으면 이걸로 애랑 같이 살아. 솔직히 누군가 이걸 안 발견하고 내가 끝까지 살아서 이 금괴를 다시 찾았으면 좋겠지만 모르겠다. 그동안 못해줘서 미안하고 내 아이 책임져줘서 고마워. 미안하고 사랑하고 라는 말이 써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거짓골이 되어 집에 들어온 그날 남편이 뒷창고에 범죄 수익금 일부를 감춰놓고 도망간 거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그때 금 시세보다 지금 시세가 거의 배로 올랐으니 이 돈으로 아이 대학까지 보낼 수 있겠다 싶었죠.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미안하면서도 이게 뭐냐고 묻고 싶더라고요. 세상에 살아있지를 않으니 묻지도 못하고 그렇게 저는 남편이 남겨놓은 걸로 초가집에서 나와 그 동네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장이 즐비한 곳이라 아이 교육과 건강에도 안 좋았고 더군다나 저도 공장 사람들의 안주거리로 오르락내리락 했기에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죽은 남편이 남겨놓은 것을 침수로 인해 기적처럼 발견해서 수도권 외곽으로 올라가 지금은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남편이 남겨둔 금괴를 판 돈으로 조금씩 생활비에 보태서 쓰고 있네요. 며칠 전 다락방에서 금괴가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나 같은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람 사는 게 뭔지 아무리 돈 많아도 죽으면 쓰지도 못하고 참 착잡하네요. 공술의 공수고 인생 욕심내지 않고 큰돈 생겼다고 떵떵거리지도 않고 그냥 딸아이랑 죽을 때까지 평범하게 살다가 가렵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도 그 무엇보다 힘들겠지만요. 저는 오늘도 힘내서 살아야겠지요. 그럼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